자, 교재는 393페이지 제5절 변호인입니다. 자, 유형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고요. 자, 쭉 내려와서 사선 변호인을 봅니다. 자, 선임권자, 자, 피고인 밑줄, 피의자 밑줄. 자, 그 밑에 이항 체크하시고, 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 우리 저 맨 앞에서 본 적 있죠? 자, 앞글자 동그라미 칩니다. 법정 대리인 할 때 법 동그라미 치시고, 배 동그라미 치시고, 직 동그라미 치시고, 형 동그라미 치시고, 한 세트입니다. 법배 직형, 그쵸? 법배 직형만 돼요. 그 밑에 보시면 동거인 X, 고용주 X. 자, 독립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했어요. 자, 그럼 변호인 선임권자는 누구가 됩니까? 그 위에 나와 있죠? 1항 체크하시고 피고인, 피의자, 그 다음 법배 직형만 돼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자, 판례 나와 있죠? 판례표 쳐보시고 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 피의자, 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 그쵸? 법배 직형, 그 네 사람, 총 6명이죠. 예, 한정된다. 피고인, 피의자로부터 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 밑줄 그으시고 X. 이 사람은 대리해서 선임할 수 없는 것이다 했어요. 여기까지가 한 문제짜리입니다. 네, 됐어요? 여기까지 하나 봐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자, 그 밑에 대표자가 밑줄 그으시고, 당의 법인을 대표해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고,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해서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제3자 밑줄 그으시고 X.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피고인, 피의자, 법배 직형에 한정된다 했기 때문에 대표자가 제3자를 선임해서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또 한 문제. 그래서 요 판례는 두 문제가 나옵니다.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각각 봐두셔야 됩니다. 앞 페이지 갑니다. 자, 동거인 고용주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한다. 법인일 때는 방금 판례에서 보았듯이 대표자가 선임하고요. 자, 그 다음 3번을 볼게요. 3번 체크하시고 자, 이 선임 대리권은 독립 대리권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해서 밑줄 그으시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자, 조문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법배 직형은 독립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했어요. 선임할 수 있다 했지 해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자, 선임된 후에는 본인은 변호인을 해임할 수 있으나 선임 대리권자는 본인 의사에 반해서 해임할 수가 없다. 조문에서 선임할 수 있다 했지 해임할 수 있다 하진 않았기 때문에 본인 의사에 반해서 해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잘 봐두시고 다시 한번 색깔 칠해볼까요? 여기 법, 그 다음에 배, 직, 형. 자, 됐죠? 자, 동거인 고용주 끼워서 잘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두세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피선임자 나와 있죠? 자,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돼 있는데 일단 끊고 자, 대법원 이외의 법인 나와 있네요. 자,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어떤 법원을 말해요? 하급심이잖아요. 하급심. 그래서 1심하고 2심을 말합니다. 그쵸? 대법원은 상고심이죠? 대법원은 밑에 나와 있어요. 밑에 상고심. 그쵸? 이 대법원은 뭐죠? 법률심이죠. 이것은 법률심이다. 여기다 적을까요? 여기 상고심 나와 있죠? 상고심은 법률심입니다. 법률심. 다시 올라가세요.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즉 하급심 1심 또는 2심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변호인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1심이나 2심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변호인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밑에 나와 있는 이 상고심, 즉 대법원이죠. 이 법률심 같은 경우는 좀 법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못한다. 즉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해야 됩니다. 이 상고심 같은 경우에는 됐고
자, 그 밑에 수 나와 있죠? 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다. 요 1번 체크하시고. 자, 그런데 밑에 가보면 여기 대표 변호인 나와 있죠? 3번 체크하시고요. 사망. 대표 변호인은 빨간색으로 3인 동그라미. 3인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색깔 칠하시고. 색깔 칠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혼동하면 안 돼요. 변호인의 수에는 3인을 초과할 수 없다면 틀려요. 아시겠죠? 그건 대표 변호인 얘기예요. 대표 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지 변호인 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자, 다음. 다만 소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표 변호인 제도를 두고 있을 뿐이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한번 가볼게요. 저 1항, 2항 나와 있는데 이 두 개를 묶어볼게요. 자, 수인의 변호인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신청에 의해서 신청 동그라미 치시고 검은색으로 대표 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철회 변경할 수 있다. 되어 있죠? 그 밑에 2항 가볼게요. 1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직권 동그라미 역시 지정할 수 있고 철회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 변호인을 지정, 철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신청 또는 직권이다. 아시겠어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지정, 철회,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대표 변호인에 대한 통지, 서류 송달은 전원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원에서 이 대표 변호인에게 서류 등을 통지, 송달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대표 변호인이 그걸 받아서 다른 변호인들에게 이 사람이 통지, 송달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표 변호인에게 통지 서류 송달해 주었다면 전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 자, 이 조항은 1, 2, 3, 4 이 조항은 이 검사가 대표 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거 조문들은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선임의 방식 나와 있죠? 그 밑에 선임 신고서 제출 나와 있는데 조문 가볼게요. 자, 1항 체크하시고. 자,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밑줄 그으시고 변호인과 연명날이란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서면 밑줄 그으시고. 자, 신급마다입니다. 신급마다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이 서면이 바로 뭐다? 위에 나와 있는 변호인 선임 신고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출해야 되는데 공소 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되고요. 공소 제기된 후에는 수사법원에 제출하면 돼요. 자, 됐죠? 자, 그 밑에 판례 한번 가볼게요. 자, 빨간 펜 들어보시고 이 선임 신고서는 빨간색으로 원본 동그라미, 원본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 밑에 4번 밑줄 그시고 X. 이것도 출제 잘 돼요. 그래서 색깔 칠하세요. 원본 색깔 칠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건 됐고. 자, 밑에 성질 나와 있죠? 자, 밑에 판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자, 사선 변호인의 선임의 성질은 자, 이 선임권자와 변호인의 사법상 계약이다. 사법상 계약. 그쵸? 근데 일단 끊고. 자,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국선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법상 계약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행위다 라는 거예요. 자, 됐죠? 양자의 성질이 달라요. 자, 다음 효과 봅니다. 변호인은 이 선임에 의해서 변호인으로서의 권리 의무가 발생해요. 자, 두 번째, 변호인 선임서 없이 제출된 상고 이유서는 부적법 무효가 됩니다. 요 2번 체크하세요. 요 판례가 많이 나와 있어요. 자, 판례는 선임서 미제출 같은 경우에 하자 치유도 부정된다 라고 보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판례 한번 가볼게요. 자, 밑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있잖아요. 제출하지 않았다 세 묻혀볼게요. 그래서 상고 이유서만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무효예요, 무효. 아시겠어요? 나중에 이것을 제출해드렸다 할지라도 하자 치유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밑에 상고 이유서는 적법 유효 밑줄 그으시고 X 적법 유효하지 않다 이런 말. 자, 됐죠?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출하지 않았죠? 세모 쳐보세요. 제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밑에 적법 유효하지 않다 이런 말이고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경과 후에 제출했죠. 경과한 후에 제출했다 라고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적법 유효하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신급대리 원칙 나와 있네요. 앞에서 뭐라고 했나요? 앞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신급마다 서면으로 제출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급대리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 원칙은 뭐다? 그 선임의 효력은 신급에 한해서 효력이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급마다 선임해야만 한다 돼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이 그 다음인데 여기서 신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급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 선고시가 아닙니다. 판결 선고시가 아니라 즉 상소에 의해서 2심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까지를 말해요. 이때까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 이 부분 좀 잘 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2심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까지라고 하는 것은 상소장과 기록이 원심법원으로부터 상소장에 송부된 때까지 요때까지를 잘 봐주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자 밑에 한번 적어볼게요. 자 검사가 여기서 공소를 제기했어요. 공소를 검사가 제기를 했다. 자 1심에서 선고가 나왔어요. 1심에서 형선고가 나왔어요. 자 그러고 나면 이 1심 판결에 불복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항소장을 제출해요. 항소장을 1심 선고가 나왔을 때 여기서 항소장을 제출하게 되는데 항소장 제출을 2심에다 제출합니까? 아니면 1심에다 제출합니까? 1심 법원, 이 판결 선고한 이 법원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심 법원인데 여기서는 이제 원심 법원이죠. 원심 법원. 여기서는 뭐다? 1심 법원이죠. 1심에다가 이 항소장을 제출하게 되고요. 이 1심에서 이 항소장 변호인이 항소장이라든지 이 소송 기록 등을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2심 법원, 2심 항소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여기서 항소장을 받았다면 이 원심법원이 여기서 항소장과 소송 기록을 2심 법원에 송부합니다. 송부를 합니다. 그랬을 때 자 올라가 볼게요. 자 상소에 의해서 2심의 효력 옮길 이자죠. 신급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 효력이 발생한 시점까지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심 전에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그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요 1심 선고 시 요때까지가 아니라 이 소송 기록이 2심에까지 도달하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도달하잖아요. 이때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심 전에 1심이 나기 전에 변호인 선임을 했다면 그 효력은 여기서부터 쭉 가서 여기 이 기록이 2심까지 도달했을 때 그쵸? 여기까지 뭐다? 여기까지 변호인 선임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신급이라고 하는 것은 종국 판결 선고시 즉 1심 판결 선고시가 아니라 그 상소에 의해서 그 상소장과 소송 기록이 이 상소법원에 송부된 때까지 그때까지 효력이 미친다 라고 하는 것을 봐두셔야 돼요. 됐고 그 다음 밑에 팔로 볼게요. 재항고인이 1심에서만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원심과 재항고심에는 별도의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신급마다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1심에서 제출해야 되고 원심이나 또는 재항고심이었다면 재항고심에도 똑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밑에 거 보시게 되면 재항고로서의 효력은 없다는 거예요. 됐죠? 자, 예외가 있어요. 예외 체크하시고. 그 예외가 공소 제기 전, 그 다음에 파기환송, 파기이송 같은 경우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공소 제기 전에 변호인 선임 같은 경우는 1심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원심 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그 밑에 환송 나와 있지? 그 다음에 이송 나와 있죠? 환송이나 이송 같은 경우에 이 환송이나 이송이 있은 후에도 효력이 있다. 이 두 가지는 예외다는 거예요. 자, 판례 보시게 되면 환송 전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변호권은 항소심에서 똑같이 다시 뭐다? 그 변호인 효력이 미친다. 변호인 선임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자, 사건과의 관계 볼게요. 자, 변호인은 사건을 단위로 선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임의 효력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 전부에 미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틀려요.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에 한해서만 미친다 하면 틀려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에 한해서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 전부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자, 사건의 일부가 가분일 때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 선임의 효력이 미치고요. 그 일부에 대해서 선임이 미친다 되어 있고, 그 밑에 병합심리 나와 있죠. 이거 볼게요. 하나의 사건에 관해서 한 변호인 선임은 동일 법원의 동일 피고인에 대해서 병합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일단 끊어보세요. 자, 무슨 뜻이냐? 자, 밑에 사례 나와 있죠.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된 후 변호인을 선임했어요. 그러면 횡령죄가 추가 기소가 되었다고 했을 때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이 횡령죄에 대해서도 선임 효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변호인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변호인을 선임을 할 때 500만 원에 선임을 했다 라고 할 때 선임 계약을 잘 해야 돼요. 선임 계약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기죄의 피의자인데 내가 사기죄로 피소당했으니까 당신을 선임하고자 한다. 500만 원을 선임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500만 원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나중에 뭐 수사하고 뭐 재판하다 보니까 횡령죄가 추가가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 별다른 얘기가 없다면 이 500만 원을 받고 이 사람은 500만 원을 받고 사기죄도 해줘야 되고 횡령죄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나 그거 못하겠다. 500만 원 꺾어 안 되겠다. 500만 원 더 달라. 라고 이렇게 별다른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쵸? 그때 뭐 합의해서 돈을 더 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을 선임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네, 가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동일 법원의 동일 피고인에 대해서 병합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는데 그쵸? 근데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이 다른 의사표시를 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돈을 더 달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뜻을 했을 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합니다.